일단 저 강서구 좀 들어갈 겁니다. 강서구는 생활권이 공항 방학지역 생활권, 마곡지역 생활권, 염창지역 생활권, 화곡 2지역, 화곡 1지역 생활권, 발산지역 생활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들 지역 생활권에 어떻게 어떤 계획이 잡혀져 있는지 한번 볼 겁니다. 일단 방화 생활권부터 들어갈 건데요. 방화 생활권은 공항동 쪽에 있는 쪽이에요. 공항동 방화 1, 2, 3동에서 여기 보시면은 공항 방화 지역 생활권인데 먼저 한번 볼 거예요. 여기가 이제 김포 공항에 있는 자리거든요. 이들 자리가 어떠한 식으로다가 이제 움직여지는지 한번 볼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공항동에 보면 공군부대 있죠. 예. 얘가 이전하면서 그들 지역에 어떻게 발전 방향이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뒤에서 또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봤더니 5개 목표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뭐냐면은 전략 1에 보면 항공 관련 지원 기능과 함께 가용부지 활용 관광 그래서 마이스 상업 기능을 육성하겠다. 나오고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역세권 일대 지역 여건을 보내서 생활 중심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네 번째 대규모 가용부지 계획적 관리를 통해 개발 방향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좀 핵심이니까 요 세 가지를 놓고서는 좀 보고 들어갈 거예요. 일단 먼저 목표를 보면 글로벌 공항 개발 트렌드에 부합하는 공항 복합 도시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이 공항 복합 도시라는 개념은요. 여기서 이거를 하나를 잘 알아두면 나머지 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항 복합 도시를 갖다 우리가 뭐라면 에어포트 시티라고 부르거든요. 에어포트 시티. 그래서 이 공항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아니 이왕 나온 거 다른 것도 한번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 이게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게 공항 복합 도시 개념이에요. 에어포트 시티라고요. 근데 이게 포트란 말 있죠. 원래 이름이 항구잖아, 항구. 그렇죠? 예. 근데 항구라는 건데 원래 이거에 관련돼서 뭐냐면은 포트 비즈니스 밸리 이런 게 있어요. 내용이. 포트 비즈니스 밸리라고. 뭐냐면은 공항이 있는 곳, 즉 항구하고 공항이 있는 곳의 근처에다가 뭘 만든다? 비즈니스 밸리를 만들겠다는 게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인천공항, 그다음에 김해공항 이런 거예요. 근데 이 포트 비즈니스 밸리의 내용을 잘 이해를 했으면은 예전에 보면은 김해공항을 갖다 이전시켜요. 아니 김해공항은 그냥 거기다가 국내선하고 국제선을 갖다 더 추가로 집어넣고서 확장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포트 비즈니스 밸리라는 도시의 용어 때문에 그래요. 이게 원래 두바이에서 나온 거거든요. 두바이가 발전시켜준 결정적인 배경이 이 포트 비즈니스 밸리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도시계획의 하나의 용어, 즉 시설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 있죠. 그렇죠? 그럼 이 포트 비즈니스 밸리의 에어포트 역할하는 게 인천공항이에요. 그럼 포트 비즈니스 밸리에 산업단지가 하나 들어와야 되는 산업단지가 어디 들어와요? 그게 송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거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항 복합도시가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송도. 그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청라.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전형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에어포트 시티 같은 경우는 얘는 공항 복합도시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처음으로 공항 복합도시가 김포에다가 만들어진 거예요. 김포공항에다가. 한번 볼까요? 이 내용을 보면은 한번 재미난 건데 한번 볼까요? 국제공항, 지금 인천공항하고 김해공항은 포트 비즈니스 밸리 쪽으로 가니까 큰 규모예요. 에어포트 시티는 좀 작은 규모거든요. 그러면 지금 김포공항이 이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김포공항만 있어요? 청주공항. 그렇죠? 그 다음에 양양공항.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써놓은 거는 지금 하려고 하는 데예요. 그 다음에 어디냐면 제주, 성산공항, 제2공항. 그러면 지금 청주 같은 경우는 에어포트 시티가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해서 그 에어포트 시티의 MRO 사업, 즉 항공 정비 사업이라는 우리가 MRO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MRO 사업 단지가 있어요. 지금 한참 건설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복합 도시 중 일종이에요. 그러면 양양도 지금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디요? 성산도 준비되어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것들이 오면서 그 지역의 발전 방향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은 김포공항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떤 모양으로 가는지 알아두면 나머지 모양도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뭐 국제선 기능 강화를 해서 김포공항, 그다음에 국제선 확장을 통해서 비즈니스공항 인프라, 마이스 시설 확충하겠다. 그래서 국내선 터미널 리모델링, 그래서 복합 상업을 지원하는 호텔, 컨벤션 센터, 쇼핑, 문화, 의료관광 시설 도입하겠다.
그 다음에 국제항공박물관 뭐 이런 거 건립하겠다. 그래서 주변 지역을 쇼핑, 숙박, 식음시설, 문화시설 등을 갖다 복합화시키는 게 에어포트 시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김포공항역 앞에 보면은 김포공항 스카이파크라고 있죠. 그렇죠? 여기 호텔하고 백화점 다 들어가 있죠. 어떤 백화점 들어가 있어요? 롯데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호텔도 들어가 있고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 요거예요, 요게. 요만치 뭐 만든 거예요, 여기? 이게 에어포트 시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컨벤션 기능까지 가져가요. 그러면 다른 지역도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김포공항 내 활용부지에서 이쪽에다가 뭐 하냐면은 국립항공박물관 만드는데 밑에서 뭐라 써 있어요? 항공 관련 R&D 사업, 벤처 창업 공간, 창업지원센터, 항공 관련 시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또 뭐예요? 항공에 관련되어 있는 산업단지 있죠. 이쪽으로 포커스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포트 시티는 기본적으로 뭐다? 이렇게 호텔, 그 다음에 업무, 마이스 산업, 그 다음에 뭐 한다? 산업단지 이게 기본적으로 세트로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뭐 한다? 세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규모가 커지죠.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로 들어오려면 최소 30만에서 100만 평 정도는 들어와야 돼요. 규모가 그 정도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주변 지역, 밑에 보면 전략투명 주변 지역을 고려한 복합용도 도입을 통해서 지역 상생 발전 도입하겠다라고 나오는데 이런 거는 나머지는 쭉 보여서요. 나머지 가용부지 요거 활용해가지고 요 내용이 여기다 다시 좀 자세하게 써놓은 거니까 대신 하나 여기 보면은 이쪽 여기 김포공항역을 갖다가 뭐냐면 기능 복합화 시키겠다 나오는데 지금 여기만 지금 발전된 거거든요. 여기는 없죠. 근데 요게 뭐냐면 공군부대예요. 아 저기만 이전부지 공항동 저기 군부대.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 도로가 쭉 가다가 이 도로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도 도로거든요. 군부대가 딱 가로막아서 뭐 했어요? 도로를 가로막았거든요. 실제 도로 가로막고 있어요. 없어요. 지금 도로가. 그러니까 이들 지역이 발전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를 가는데 이러려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참 걸리거든요. 뒤에 가면 사진 다 있고 다 이래요.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 역세권 강화및 유유부집. 요거는 왜 하냐면은 어퍼난자면요. 이미 다 만들어진 거예요. 얘는.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투자 가치가 없어요. 이미 다 하고 있잖아요.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역세권에 어떻게 저기 갈 것인가 한번 볼 거예요. 여기는요. 역세권일 때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생활중심 지원기능 강화하겠다 그래서 공항시장역. 그러면 앞에 보면은 김포공항은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김포공항 가기 전에 이쪽에 있는 게 김포공항 시장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라인을 갖다 뭐 하겠다? 움직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은 이게 이제 김포공항이 있고 이쪽 위에 김포공항이 있고 김포공항 위쪽에 있는 거예요. 방금 신방항 쪽 내려오는 게 그쪽 부분에다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용객 즉 비즈니스 이용객 편의 중진에 의해서 숙박시설 유도 그래서 모텔 여관 뭐 이런 거 개선해서 그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효율적으로다가 뭐 상업이나 판매 기능 강화를 유도하겠다. 그러면은 이 공항 시장역 주변에 상업이나 판매 기능을 확장시키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상업 지역을 갖다 더 늘려주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보여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개화선역, 방화역, 신방화역은 교육, 근린생활 지원 쪽으로 포커스 좀 맞춰져 있어요. 그다음에 민자 전략 4번 보면요. 대규모 가용부지 계획적 관리 통해 개발을 활용하겠다. 그래서 방화대교 남단의 건설 폐기물 처리장 이전 검토에 따른 방안. 그래서 여기가 완전 이쪽 지역이 이게 다 폐기물 밀집 지역이거든요. 이 폐기물 밀집 지역을 갖다가 이전시켜버리고 이게 다 지금 국유지 시유지예요. 다. 이거 지금 말하면 국공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자리를 갖다가 지금 여기 쪽 이렇게 가다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방화역 들어와서 신방화역 들어와서 여기다 딱 들어가면 뭐 있어요? 차량기지 있잖아요. 5호선 차량기지. 여기가. 그러면 여기 옆에다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계획이 다 뭐냐면 저기를 갖다 다 뭐 하겠다? 다 공원화 시키겠다는 뜻이에요. 네. 공원화 시켜놓고 거기다가 역사를 하나 만들겠대요. 근데 재미난 얘기는 뭐냐면 이 폐기물 처리 밀집 지역이 소위 말하면은 저기가 많아요. 뭐냐면은 그 야적장 있잖아요. 우리가 좀 폐기물 말고도
우리가 좀 뭐랄까 철근이라든지 뭐 책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쪽에 관련되는 야적장이 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야적장 몇 군데 같은 경우는 개인 소유 땅도 있어요. 저도 많이 찾고 있는데 나오는 물건은 없어요. 저거 나오기만 하면 대박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다 공원 다 만들고 그러는데 소위 말하면 여러분들 저 공원 다 만들고 그러는데 사유지를 갖다 수용해서 공원 만들까요? 아니면은 그 일부 지역 같은 경우 도로도 들어가 다 그러는데 그들 지역을 남겨놓고 그들 지역에 갖다가 근린 상업을 집어넣어야 돼요? 안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공원을 만들면은. 근데 우리나라가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실은 공원 내에다가 카페 정도로 하나까지는 집어넣으면 괜찮거든요. 외국에 같은 경우는 공원에 가면 공원 내에 그 카페라는 레스토랑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법상으로 허가를 안 해줘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고요. 그런 거 좀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나중에 또 뒤에가 또 설명을 또 해드릴 거예요. 대규모 가용 부지가 있는 곳에는 주민 필요 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 이런 거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항 지구 중심으로 가게 되면요. 공항 중심, 즉 공항 시장역이 있고 여기가 좀 송정역 있고 공항 중심 여기 공항 시장역 여기에 요만침 여기가 이제 공항역이 있는 거 요만침 뭐가 되냐면 공항 중심 지구단에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 일대를 갖다가 뭐 한다 보면 이제 상업적으로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도 재정비 한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요 그림하고 한번 볼까요? 다음 그림은요. 특색적인 있는 거 발견했어요? 요 그림하고 여기 그림에서는 요만큼 쏙 들어갔잖아요. 그쵸? 여기서 지구단의 계획이 변경된 거는 여기서 요만큼 더 나왔죠. 요만큼 추가된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네,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여기 공항시장역 같은 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시장이죠, 시장. 시장이 있다 보니까 여기가 발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공항시장 쪽은 별로 잘 안 봐요. 그래서 아무튼 이 공항 지구 중심은요. 배후 주거지 및 김포공항 이용 계획을 위한 상업 문화 관광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거고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에 관광 및 지원 기능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김포공항에다 무비자 환승 관광 유치해서 카페, 레스토랑, 문화시설, 숙박시설 도입을 검토하겠다는데 지금 이들 자리가 싹 지구 단위 계획이 재정비 돼야지만이 이런 게 도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재정비가 안 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정비가 돼야지만 저기도 투자 가치가 있는 곳과 투자 가치가 없는 곳이 확실히 구분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 뒤쪽으로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쪽에 박물관, 그 다음에 물류단지 이쪽에 관련되는 거 그런 거 산업단지 들어오는 거 이쪽 라인이에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는 공항시장역이고요. 그 다음에 김포공항역이 여기는 다 개발된 거예요. 이마침.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송정역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송정역이 여기인데, 그러니까 송정역 여기에요. 그러면은 바로 가면은 김포공항에서 타면은 9호선 타고 다 가니까 되게 좋죠. 여기 김포공항역이 그래도 앞으로 추가로다가 나가면은 몇 개 노선이 가요? 6개 노선이 가는 데거든요. 상당히 괜찮다고요. 6개 노선 그러니까 헷갈릴지 모르겠지만, 김포 도시철도, 김포 경전철도 여기로 가요. 다 합쳐지면 6개 노선이에요. 꽤 노선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붙은 게 이게 마곡지구잖아요. 근데 이게 군부대예요. 요 군부대 때문에 여기 지역에 있는 여기는 그래도 좀 괜찮지만 여기는 확실히 발달되고 그러니까 여기 지역들은 여기서 움직인 것 때문에 소음도 있고 뭐 그러지만 발전을 못했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군부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로가 이렇게 쭉 나가야 되는데 도로가 끊겨 있던 거란 말이에요 지금. 군부대 하나 때문에. 그럼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마곡이나 여기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세잖아요. 여기 다 아파트 가격이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군부대 이전하면서 뭐냐면 복합 개발할 거거든요. 가만 잘 볼까요? 그러면 송정역에서 나오면서 이들지역에 있는 요 승리 아파트 있는 요들 지역이 있죠. 여기서 나오면서 여기 이쪽 지역에는 빌라라든지 이렇게 단독주택이 많거든요. 그러면 얘가 군부대에 붙어 있는 땅 같은 경우는 여기 담벼락이란 말이에요. 얘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보여주셔야 돼요. 여기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여기 지역이 싹 바뀔 거란 말이에요. 이 군부대가 일부는 공원 들어가고 일부는 아파트 들어가고 상업시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쭉 들어갈 거거든요. 그리고 주민 커뮤니티 시설 들어오고 그러면은 이 도로에 붙어 있는 이 집들은 되게 낙후돼 있잖아요. 군부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아니 가면 생각보다 낙후돼 있고
생각보다 지저분하고 좀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걸어가려고 했는데 위에서 총 들고 있잖아요. 보조 쓰는 애가. 있잖아요. 초소에서 총 들고 있잖아요. 그런 자리가 이게 가격이 싸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전하면 가격이 올라가 주는 거예요. 이런 자리들이. 그래서 이전 적지 옆에는 항상 가격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뭐 한다? 이 군부대 근처에 붙어 있는, 도로에 붙어 있는 옆에 있는 필지 있죠. 그런 필지들이 나오면 잡으세요. 이런 문제는 무조건 돈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만약에 이쪽에 있는 빌라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은 거리상 얼마 안 되지만 여기서 보면 이 도로가 쭉 생기면서 이 도로에서 쭉 타고 가면 신방어역이죠. 다이렉트로 가면 버스 얼마 두 정거장밖에 안 될 거잖아요. 이 도로가 뚫리면은 그 두 정거장 타면서 뭐 타요? 9호선 타잖아요. 그럼 얘도 입지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전부 다 아파트 단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도 얼마 안 되고 여기서도 거의 비슷비슷해요. 근데 차라리 움직일 때면 여기서 5호선이니까 여기는 뭐예요? 가면은 9호선 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틀려지죠. 한번 볼까요? 군부대 이전. 코롱이 샀습니다. 다. 그래서 여기다 뭘 지려면 명품 고급 주택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높이 못 올라가거든요. 공항 때문에. 그러니까 아파트를 해서 높이 못 올라가니까 명품 고급 주택단지를 조성하겠대요. 그러면 얘 때문에 얘가 여파가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무조건요. 이게 틀리다고요, 그게. 그래서 요거 하나 잘 보고서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송정역 주변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움직이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요. 도로가 이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거 개발하면서 이거 도로를 확장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면 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여기. 막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로가 쭉 해서 막혀져 있으니까 이게 도로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도로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양 등촌 3동하고 가양 1동 생활권이요. 이쪽은 가양 1동에서 마곡 도시개발사업지구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남물 재생센터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들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 다음에 여기 등촌 3동 있죠. 등촌 3동 보면은 20년 이상 경과된 등촌 택지개발지구, 그 다음에 가양 택지개발지구가 가양 1동이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 등촌 3동 같은 경우에는 마곡지구가 개발의 여파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거꾸로 해야만 봐요. 여기가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그럼 지금 이 옆에 있는 자리가 등촌 3동이거든요. 그럼 그 자리가 여기 자리예요. 여기. 그 다음에 이게 등촌 양촌 향교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자리에 택지개발지구 옛날에.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 주공, 등촌 주공 해가지고 1단지, 2단지, 3단지 쭉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다 뭐 임대 아파트만 다 그런데 여기 분양했던, 옛날에 분양해서 했던 것들이 민간 주공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투자 가치도 없다. 있죠. 생각보다는 그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지는 않아요. 생각보다는. 제가 저런 동네를 왜 좋아하냐면요. 얘가 가격이 올라가면서 얘도 뭐예요? 나중에 재건축되면 당연히 이 가격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현재 가격은요. 현재 가격은 거의 3분의 1 가격인데요.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서울은 기본적으로 재건축 투자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온 거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이라는 건 새 아파트잖아요. 앞으로 만약 건축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새 아파트는 열망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자리를 잘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이 자리예요. 가보시면 아는데 생각보다는 물건이 그렇게 잘 안 나와요. 그다음에 목표를 보면요. 마곡산업단지 이거 지식산업 클러스터 조성하겠다. 그럼 이쪽에 다들 이쪽에 마곡에 관련되는 내용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마곡 지구에 대한 일대 신규 지식기반 산업의 중심지로 조성 육성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저번에 또 마곡에 관련되는 거 광역 중심할 때 다 얘기 나왔던 거니까 그냥 넘어갈 거예요.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은 왜
제가 이렇게 지역사용권의 지역발전 구상도를 중간에 시켜놓은 거 있죠? 그쵸? 강가담은 중간에 시켜놨잖아요. 얘는요, 투자 가치 있는 지역만 얘를 집어넣은 거예요. 앞에 거도 여러분들 보실 때 투자 가치 있는 지역만 얘를 집어넣었다고요. 여기 보면은 둔천동, 그 다음에 가양택지개발지구, 여기도 아파트 단지, 여기도 아파트 단지잖아요. 여기 중간에 있는 게 CJ 공장 부지예요. 이 부지를 갖다가 어떻게 개발하겠다? 그럼 여기 보면은 4-1이죠. 4-1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갔어? 여기죠? 4-1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은 대규모 공장 이전 적지 CJ 부지를 일대를 갖다가 산업 육성 및 복합화를 추진하겠다 해서 산업 복합 단지를 개발하겠다는 게 여기거든요. 그럼 좋잖아요. 여기 양천 향교역이 있고요. 그쵸? 시설 들어오고요. 그쵸? 근데 여기도 있죠? 여기는 전부 다 여기 아파트 단지 있고, 근데 아파트 단지 이쪽으로 몰려 있잖아요. 이쪽은 전부 다 뭐예요? 이런 식의 산업단지, 산업의 R&D 센터나 산업단지잖아요. 그쵸? 근데 주거시설로 보면은 이쪽은 멀잖아요. 가까운 지역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메리트 있다라는 거예요. 더 가까운 지역은 어디? 여기, 제일 가까운 지역이 1번, 여기. 그 다음에 2번 여기잖아요. 여기하고 여기는 뭐예요? 다 오래됐잖아요. 30년 다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재건축이 슬슬 이제 바람 불기 시작하는 동네가 여기죠. 그래서 두 군데는요, 항상 노려보셔야 되고요. 요 중간에 사이에 보면은 아파트들이 몇 개 있어요. 한 뭐 20년 안 된 거, 10년 정도 된 거, 이런 거 있는데, 보시면은 얘가 제일 비싸고요. 한 10년 된 아파트가 두 번째로 비싸고, 한 30년 된 아파트 이렇게 가는데, 얘는 한강하고 붙어 있다고 얘가 더 비싸요. 얘보다. 근데 저 같으면 여기 투자하면 여기 투자해요. 네, 가깝잖아요. 아니 여기에 이런 그 친환경 산업단, 생태 산업단지, 정보 나누기 위해서 IoT 산업단지가 이쪽으로 쭉 있는데 걸어서 이게 넘어가면 바로인데, 그렇잖아요. 단지 여기는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 새 아파트 지면 가격이 얘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좀 여기 보타닉 공원이라 있고, 여기가 선암물재생센터 자리거든요. 네. 이것도 개발할 거예요. 전부 다. 이것도 다 지화화 시킬 거예요. 물재생센터가 뭐예요? 옛날로 하면 하수종말 처리장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좋은 말로 물재생센터라 부르거든요. 이게 되게 재미난 게요. 여기 보시면은 4-2 보면은 이쪽에 보면은 자동차 정비공장 밀집지역이라고 돼 있죠. 여기 보면 아파트가 쭉 있거든요. 아파트가 쭉 있어요. 근데 이 보타닉 공원 공사한다고 3년 전에 딱 발표할 때, 4년 전에 발표할 때 이 아파트가 기하급수적으로 한 방에 떴죠. 잘 보세요. 요 맨 끝에 있는 아파트 하나 있거든요. 벽산한강 무슨 아파트? 그게 제일 비싸요. 여기서 보면은 한강 보이죠? 맞은편 보면은 공원 보이죠? 근데 해필이면은 북서쪽이잖아요. 안타깝지만 해필은 북서쪽이 그래도 아파트가 올라가요. 그만큼 한강 주변에 있는 아파트는 뭘 중요시 여긴다? 거의 다 조망권이에요. 지금은요.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비싸죠. 뭐 끝에까지 다 왔기 때문에 별 큰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서구청 쪽이에요. 강서 지구중심입니다. 요 그림하고요. 요 그림을 잘 보시고요.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뭐가 되어 있는지. 여기 그림에서는 강서구청 여기 앞에 지구단위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강서구청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림 보시면 확 튀긴 틀리죠? 어떻게 돼 있어요? 강서구청까지 확 늘려버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요만큼 있는 부분을 여기도 늘려놓고 여기도 이만큼 확 늘려버렸잖아요. 원래 여기까지 없었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볼까요? 보세요. 그냥 여기 여기 빼고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요 자리하고 요 자리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이. 근데 여기를 갖다가 밑에까지 뭐예요? 아이고 확 늘려버렸죠. 여기도 이만큼 더 늘리고 여기도 더 늘리고 여기도 좀 더 늘리고 네, 여기는 이만큼 확 늘려버렸죠. 지금 여기가 있는 부분이 전부 다 2종, 3종이거든요. 지구단위 계획 늘렸어요. 그래서 강서구청 사거리 일대를 강서구 생활문화 중심지 육성하겠대요. 상업적 용도 관리, 생활 서비스. 그래서 상업적을 추가로 돌리는데 여기 보시면 길다랗게 나오는 거 파란 색깔 있죠. 이 안에. 이런 파란 색깔 있죠. 이거를 앞으로 추가로 뭐 하겠다? 다 상업적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강서구청까지 내려올 때 보면 상업지역이 고까지가 딱 이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더 늘려주겠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 같은 경우 요거는 준주거가 될 테고, 그렇죠? 요 색깔은 준주거가 될 테고, 그다음 여기 안에는 그대로 뭐 2종이나 3종으로 나눠두겠죠. 대신 그래도 지구단위 계획으로 가지려고 했다. 그래서 여기 자리를 이렇게 강서구청 자리를 갖다 쭉 깔아놓고 뭐냐면 일부를 갖다가 업무, 상업, 문화 등 복합 개발하겠대요. 그래서 이들 자리를 갖다가 되도록이면은 상업, 그다음에 호텔 뭐 이런 거 숙박시설로 쪽으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이들 지역은 배후 그 시설로 다 가져가겠다. 생활 편의 시설로 가져가겠다는 게 기본적으로 이 자리예요.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강서구청까지 자리예요. 여기 가시면은 아세요. 여기 가시면은 다 뭐가 있어요? 다 음식점 거리예요. 다. 그러니까 가면은 1층에 상가, 2층, 3층 다 주택. 그러니까 상가 주택만 밀집되어 있는 자리 여기예요. 앞으로도 조금 더 많이 나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발산동안 우장상담동이 있는데 저걸 보시면요. 여기 같은 경우는 마곡지구, 의료관광특구, 그 다음에 화곡역 광역철도 역사권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포커스를 맞춰줄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신성장 거점조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 1에 보면 마곡지구 활성화할 때 지역경제 육성하겠다 해서 마곡지구 2단계 쪽에 있는 부분에서 요들 자리, 그러니까 즉 발산역 주변에 보면은 이와 의료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BMT 클러스터, 그래서 여기는 의료 서비스, 의학 중심 산업 유치하고, 그 다음에 마곡 옆에다가 그 다음에 업무 용지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는 요 부분이 이제 전부 다 최근에 이제 상업지역으로 싹 바뀌어 버리면서 확 이제 바뀐 자리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발산역에서 화곡역까지 우장산역에서 이 근데 라인을 갖다 쭉 당겨가지고 뭐 하겠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의료관광특구를 조성해야겠다. 그래서 국제의료관광 허브를 조성할 텐데 어제 얘기했죠. 우장산역에 있는데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보면은 웰튼 병원이라고 있거든요. 그 병원이 엄청 떠가지고 이걸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얘가 이화 의료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냉정하게 따져가지고 안 온다니까요. 이게요, 의료관광특구라는 게, 의료관광이라는 게 우리나라 의료관광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예요? 성형하고 치과예요. 거의 다가. 그럼 이거 들어오려면 여기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누가 들어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첨단동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성형외과 원장하고 치과 원장한테 일로 들어오세요. 그럼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미쳤다고 들어와요.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의료관광특구를요, 대구에도 처음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구에다가 의료관광특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아예 의료 빌딩을 만들었어요. 의료 특화 빌딩을. 그래서 거기다가 성형외과에다가 아주 병원을 다 집어넣고 위에다가 메디칼 그 호텔을 졌거든요. 망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의료관광특구를 만들어 놓고 거기까지 외국 사람이 가냐고요. 안 가죠. 거기에 외국 사람이 가려고 만들어 놓으면 뭐를 만들어 놓냐면은 거기다가 K-팝 아레나 공연장 만들어 놓으면 내가 볼 때 투자해 그랬을 거예요. 안 가요. 차라리 이걸 의료관광특구를 갖다가 차라리 창동에다가 아레나 공연장 만드는 거 거기다가 의료관광특구 만들면 먹혀요. 어차피 공원 보러 왔다가 뭐예요? 다 뜯어고치고 갈 건데. 그럼 먹힌다고요. 안 먹힌다니까요. 죽고 닦여도 안 먹혀요. 그 유명한 사건 아세요? 네? 베트남하고 태국에서 관광객이 와가지고 의료관광이 와가지고 얼굴을 딱 싹 뜯어고쳤어요. 근데 그래도 김포공항은 그래도 조금 우리나라 돈 쓰고 갔으니까 인정해주고 섬에 태워서 보냈어요. 자국에서 걸렸잖아요. 입국이 안 돼요. 얼굴 바뀌었다고요. 되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게 원래 현실인데 나는 이런 거 보면요, 현실을 좀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냉정해 보라는 얘기예요. 자꾸만.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되게 뭔가 왜 있어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현실은 냉정해요. 뭐 한다? 이런 거 믿고 투자했다가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화곡 중심은요. 화곡역 쪽인데요. 여기는 보시면은 그림상 보면은 화곡 지구단위 계획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를 이렇게 메디칼 특구 이렇게 만든다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보면요. 지구단위 계획이 확장 앞죠. 똑같죠. 대신 화곡 터널 쪽 있죠. 이쪽으로다가 요만큼 더 뺐죠. 그쵸? 그림상. 그래서 요만큼 더 뺀 거밖에 없어요. 여기는 그럼 똑같아요.
대신 여기를 갖다 쭉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겠다는 것 뿐이죠. 여기는 그냥 강서 메디컬 특구니까. 그게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를 의료관광 및 환승 거점으로 만들겠다 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메디컬 특구 들어온다 해가지고 화곡역이 환승 거점으로다가 역할을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보면은 뭐 메디컬 특구를 해가지고 많이 집어놨어요. 뭐 여성병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참병원이 있고요. 열림한의원이 있고요. 몇 개, 병원도 몇 개 없는데 의료 특구, 메디컬 특구 만든다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고요. 대신 이들 지역을 갖다가 뭐 하겠다면은 이쪽에 보시면요. 여기 인근 주거 서비스 기능 확대를 통해서 복합시설 내 저층부 용도 관리하겠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 소규모 문화공원 뭐 이런 것들을 가져가겠다. 뭐 사실은 근데 이 정도.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보시면 화곡역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환승이 그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뭐 한다? 그래도 괜찮아요. 주변 지역으로서는. 근데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은 없어요. 뭐 크게 뭐 개발을 해가지고서 뭔가 들어올 만한 게 없어요. 여기가 이제 이런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양 염창, 예, 또요. 가양동 그 염창동이요. 이들 지역은요 옛날에 다 중공업 지역이었어요. 근데 중공업 지역인데 마곡지구 때문에 상당히 중공업 지역에서 3종으로 바뀐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옛날 중공업 지역이 있는 자리에다가 아파트 때려진 데 있죠. 걔는 중공업에서 3종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만큼 마곡에다가 중공업 지역을 더 추가로 지정해요. 아까 그랬죠. 총량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들 자리거든요. 보시면은 양천노변 중공업 일대를 갖다가 개발, 산업 육성시키겠다. 그다음에 역세권 중심성 강화하겠다. 이것이 기본적인 베이스고 혹시나 몰라가지고 가양택지개발지구의 공동주택 단지 이거를 어떻게 이제 개발할 것이냐. 이게 이제 포커스예요. 그럼 일단 먼저 보면요, 중공업 지역인데 여기 보면은 가양역에서 증미역 이렇게 해서 일대인데요. 이 일대를 갖다가 쭉 해서 유도 일대, 중공업 일대를 갖다가 이제 IT, R&D 시설 도입을 유도하겠다 그러는데 재미난 얘기는요. 여기 현재 이쪽 동네 가면은 신규로다가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신규로다가 왜 그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 부지 사가지고 개발하려는 사람들이 최근에 여기다가 뭐 많이 주냐면 지식산업센터 그렇게 많이 줘요. 지식산업센터를 꽤 줘요. 근데 마곡보다는 되게 싸거든요. 마곡의 지식산업센터가 되게 비싸요. 부장가가. 그러니까 여기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를 못 들어간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갔어? 네, 그래 이쪽에 있는 그쪽을 통해서 이렇게 그 IT나 R&D 같은 게 집어넣겠다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역세권 중심성 강화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강서구청 사거리 더 확대시켜 나간 거고요. 등촌역 같은 경우는 보면 등촌역은 주공혼재 문제를 완화시키겠다. 정조환경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가져주겠다. 염창역은 근린생활 서비스 기능 확충 검토하겠다. 그 다음에 증미역하고 가양역일 때는 물류센터, 자동차 서비스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건데 딱 보면은 여기 등촌역, 염창역, 증미역 세 군데를 보면은 어디가 여러분들이 다 메리트가 있어요? 네? 그 글자 쓰는 것만 봐도요. 등촌역하고 증미역은 겁나게 많은데 염창역은 되게 적죠. 여러분들 투자하시면 염창역에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창역에 근린생활 서비스 기능 확충 검토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린생활이라는 것이 뭐냐면 근린상업적, 그렇죠? 일반 상업적 이런 것들을 확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염창역 주변에 보면은 염창역 지구단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염창역 주변에 보면은 아직도 상업이나 상업적이 부족해요. 최근에 3년, 4년 정도 돼가지고 섬에 아마 9호선 라인 중에서 이렇게 좀 땅값이 많이 올라간 주 중에 하나가 염창역이에요. 생각보다 무지하게 많이 뛰었거든요. 그리고 강서구청 사거리에다 집어넣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거 다 얘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거 없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다 하나 안 집어넣었어요. 뭐냐면 가양택지개발지구는 아까 얘기했던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양택지개발에 있는 아파트 단지냐 아니면 등촌 택지개발지구는 아파트 단지다 그러면 A 우선순위가 어디다? 등촌이다. 그래서 안 집어넣은 거예요. 등촌지구 한번 볼까요? 등촌에서 등촌역이 있는 쪽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구단위 계획이 꾹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중공업지역도 많고 그런 자리예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그러면 한번 볼까요? 그림상에서 여기 가운데 여기 목동 시장에 있는 데서 여기만 이렇게 빠지고 여기 이렇게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다 지구 단위 지역이 이면서 포함되면서 하나씩 있는 거를 그대로. 그러니까 그림상 보시면은 어때요?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요. 지구 단위 자리가 다 똑같다고요. 근데 이제 추가로다가 보면은 위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목동 시장까지 해서 쭉 있는데 여기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사실은 등촌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그렇게 저기 좀 하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여기 증미역하고 요 사이에 넘어가는 요 사이에 이제 요 중공업적이거든요. 요게 이제 최근에 이제 여기가 직산업센터가 요즘 들어서기 시작해요. 직산업센터 들어서는데 저는 그렇게 메리트를 못 느끼는 동네예요. 같은 직산업센터라도 차라리 돈 떠주고서 막 들어가는 게 훨씬 나아요. 그 다음에 화곡동 쪽이요. 화곡 그 생활권 계획이고요. 여기는 나중에 전 광역철도가 생기게 되면은 전 원종 홍대선이 이쪽으로 넘어가는데요. 뭐 큰 건 없습니다. 일단은 보면은 까치산 역세권, 그 다음에 화곡 역세권 지구 이런 쪽으로 좀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까치산 역세권 전략 1에 보면요. 까치산 역세권을 갖다가 여기 이제 국회 도로 쪽을 갖다가 이 국회 도로가 굉장히 밀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 지화시켜버리고 지상을 공원화시키겠다는 전략이에요. 이게 이제 국회 도로 이 지화시키고 지상을 공원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래 버리면은 이들 지역이 싹 바뀌어 버리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중소규모 유통시설 화곡동 유통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국회대로 일대 지구단위 계획과 연계하여 화곡생활유통단지 점진적 환경개선 지역 활성화 유도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까치산역 지구단위 계획 저정비하겠다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역을 갖다 전부 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숙박시설 쪽을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것이 기본적 베이스예요. 사실 여기 뭐 여러분들 가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일대 여기 지구단위 계획으로 되어 있는 이쪽에 보면은 그 까치산역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 숙박시설 몇 군데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화곡역, 그래서 화곡역 위에 있는 거 아까 얘기했던 똑같이 이쪽에서 온 거니까 메디카 특구니까 화곡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대로 의료관광 특구로 가져간다는 건데 아까 얘기했지만 별로 이렇게 메리트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국회대로를 갖다가 지하화 시키겠다 그러면 얘기 나오면은 까치산역으로 가가지고 여기 화곡 유통단지를 갖다가 개선하는 거니까 이걸 개선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얘를 갖다가 옮긴다는 얘기야.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나와가지고 일로 가는 지역들이 굉장히 낙후돼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공원화되면은 이들 자리들이 확 뜨죠. 당연히 떠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얘가 국회대로를 갖다 공원화 지하화하고 공원화 계획이 딱 뜨면은 나오면은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까치산역이 뜰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공원 하나 되면은 그냥 여파가 굉장히 커요. 여파가 굉장히 크다고요. 참고는 생활권 계획에 이렇게 잡아놓고요. 아직도 기본계획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까치산지고요. 원래 이제 옛날에 신정지구였던 것을 까치산 지구 중심으로 바꾼 거고요. 여기 그림 여기 화면 저기 뭐야 여기 화면 먼저 보시면은 현암 이 지역 이슈 보면 상업적 내 숙박시설이 밀집되어 있다는데 여기 진짜 숙박시설 많아요. 호텔도 많고요. 이들 자리가. 밀집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그 매년마다 그 봄에 보면은 그 곰달래 봄꽃 축제하는 데가 이 동네거든요. 이 화곡 유통단지가 뭐가 많아요?
여기요. 화해 유통단지잖아요. 꼭가격 겁나게 많잖아요. 쫙 라인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봄꽃 축제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단지를 갖다가 이전을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안 할 것 같아요. 애매모호하죠. 근데 이제 이 화해 유통단지 같은 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낮잖아요, 층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복합 개발하기에 딱 좋은 동네도 이 동네거든요. 근데 거기 바로 앞에가 뭐냐면 다 국회대로잖아요, 이게. 그래서 까치산역에서 나왔을 때 여기는 비싸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 밀집되어 있고 이쪽의 뒤편으로는 그 다음에 곰달래로라고 하는 이쪽으로는 그 다음에 가격이 좀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다 보시면 이쪽을 노려보시고 그 다음에 보시는 거예요. 그냥 거꾸로 이쪽은 발전돼 있지만 이쪽으로 국회대로 넘어가면 이쪽은요. 여기가 더 발전되기 덜 발전돼 있거든요. 국회대로 넘어가면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국회대로 넘어가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덜 발전돼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노려보시고요. 언제요? 국회대로 지화하면요. 그래서 여기 일대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쭉 가겠다는 거예요. 신월 중앙시장이 있고요. 복개천에 있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 먹자골목이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자리를 갖다 쭉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국회대로를 지화하면은 얘가 혜택 받는 것도 있지만 얘도 혜택 받는 거예요. 그림상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얘가 혜택 받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혜택 받는 걸 알아도 되고 밑에 지역도. 그래서 여기는 지구단위계 재정비를 통해서 관광 기능을 마련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그래서 나중에 꼭 알아두시면 좋을 자리고요. 그 다음에 등촌 쪽에 화곡본동, 화곡육동. 여기 참고로 이 화곡동은요, 화곡본동이나 화곡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쪽 동네는 예전에 그 80년도에 초반에 들었을 때, 90년도 후반하고 80년도 들었을 때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 빌라가 가장 많이 건설된 지역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현장 가면 전부 다 빌라촌이니까. 빌라가 하도 많아가지고 빌라 가격이 안 올라가요. 네,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여기는 등촌역 일대, 그다음에 강서구청 사월이 아까 했던 거고 딱 있는데 한번 좀 볼게요. 여기는 등촌역이니까 아까 했죠? 그 일대니까 이거 한 거고요. 등촌 지구중심 다시 한번 집어넣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쭉 포커스 맞춰져 있고 제가 여기를 이 뒤에서 다시 한번 집어넣은 거는요. 뭐냐면은 이쪽 부지 있죠? 한국전기공사협회라는 여기 대규모 가용부지를 건설하게 되면 여기 등촌 중학교거든요. 그러면 요 일대가 좋아지죠. 그러니까 여기가 대규모로 개발해보면 여기 오픈 스페이스로 다 확보한대잖아요. 오픈 스페이스라는 건 뭐냐면 딱 터놓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기 가끔가다 이게 도시 용어 중에 오픈 스페이스가 나와요. 오픈 스페이스는 뭐냐면 전부 다 녹지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공원 만들겠다는 거예요. 상당수로. 움직여지면은. 근데 여기 보면은 등촌 1주택 재건축 있죠. 그쵸? 예. 한번 노려보세요. 왜냐면은 지금 최근에 좀 움직임이 슬슬 좀 바뀌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주변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촌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2개 있고 그러니까 좋잖아요. 그 다음에 역세권이고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 영등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지역을 좀 쭉 훑어보도록 할 거예요. 10분간 쉬겠습니다.